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오늘 선배님들을 위해서 제가 그 노후 대비 복지제도 어떤 거를 확보를 하고 마련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해요. 자, 오늘 정리할 노후 대비 제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공임대,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국민연금 이제 예상 월 수령액을 이제 가입 기간에 따라 한번 나눠봤는데요. 보통 이제 한 20년 정도 나와요. 평균. 대한민국 평균이 한 20년 정도. 그래서 평균 받는 금액이 67만 원 정도 돼요. 67만 원. 예. 이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평균 67. 예. 자, 그보다 이제 더 많이 내시는 분은 더 받으실 거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67만 원이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자, 그럼 요 67만 원 잡고 가겠습니다. 국민연금 67만 원 수령. 자, 기초연금을 또 받을 수 있죠. 이거는 어떤 분이 받으시냐 하면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약간 일정 수준의 약간 이하인 분들은 이제 기초연금을 통해서 충당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매달 현금으로 이제 지원받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지원받냐? 대상자가 소득 인정액 하위 70% 대상자입니다. 자, 소득 인정액이 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제 형편이 약간 어려운 분들, 선배님들 상대로 이제 드리는 거죠. 예. 국민연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별개로. 자, 국민연금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일부 수급 가능하다. 네, 별개로 지급되지만 조건이 따라 붙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기초연금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두 번째. 수급 자격 2025년 기준이죠. 만 65세 이상입니다. 만 65세 이상. 자, 단독 가구 1인 가구죠. 혼자 선배님 사신다. 그럼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이시면은 이제 기초연금이 자격이 되시는 거고, 부부시면은 364만 8천 원 이하시면 이제 인정되는 겁니다. 수급 자격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소득 인정액이 뭐냐? 내 월급을 228만 원이냐?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건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그 소득 환산액입니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 1인 가구는 최대 이제 한 40만 원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고, 부부시면은 1인당 32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28만 원 이하라면은 기초연금 받는다고 오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보통 이제 내가 소득이 228만 원 이하인데 그럼 무조건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급여가 228만 원 밑이라서 받는다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는 재산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거를 재산이라는 건 이제 부동산이 있고 예금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산이 차량도 있고, 그거를 소득액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내가 받는 급여하고 합쳐서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 외에 매달 들어오는 급여 외에 내가 가진 재산을 달로 나눠 가지고 그걸 환산한 금액을 붙여 가지고 228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228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228만, 그러니까 100명 중에
우리가 전체 노인 인구가 100명이라 그러면은 100명 중에 한 70명이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금액이고 이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그럼 30분 상위 30분은 못 받으시는 거죠. 이제 그분들은 좀 소득이 많다고 보시는 거고 70분은 받으실 그 밑에 70분은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 3분의 2는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라고 이제 계산이 지어진 그 금액이 228만 원 이하고 단독 가구 기준.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신청 방법과 주의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 동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고 이제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부서가 있습니다. 1355 전화하시면 돼요. 1355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하시면은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조사한 후에 지급됩니다. 예, 조사한 후에 지급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틀릴 거 아닙니까? 맞죠? 228만 원에 가까우신 분이 있고 228만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분이 있고 소득 인정의 금액이 틀리는데 그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거 수준에 따라 그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어디 있어?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고령자 임대주택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LH하고 지자체가 SH 이런 게 있죠. LH, SH가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로 임대하는 게 있고, 국민임대, 공공임대, 고령자 매입 임대 등 뭐 여러 유형이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상담하시면 됩니다. 상담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이제 임대주택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면은 일단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죠. 훨씬 임대료도 적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생활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생활비. 왜? 내가 이제 나가는 지출이 작으니까 내가 좀 작게 벌어도 이제 커버가 된다는 거죠. 커버가. 예. 자, 조건이 이제 무주택 세대입니다. 무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 그 다음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이건 이제 좀 나눠져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나눠져 있는데 1인 가구는 170%, 2인 가구는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그 다음에 이제 연령이 만 65세 이상. 예. 그리고 이제 어르신을 부양하는 이제 직계 존속, 자녀분. 예. 자녀분 계시면 무주택 세대 주시면은 또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예.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 차상위 계층. 이런 분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기준 중위 소득이 뭐냐? 기준 중위 소득. 이거는 그냥 내가 받는 급여입니다. 급여. 내가 받는 급여. 자, 1인 가구는 229만 원. 근데 1인 가구 아까 170%라 하죠. 170%. 170% 이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겁니다. 요거. 이 금액 이하면 됩니다. 2인 가구시다. 부부시다. 부부시면은 요거 600만 원 이하시면 됩니다. 600만 원. 그럼 충분히 65세 이상의 이 정도 급여 받으시는 분 웬만하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웬만하면 다 이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중위소득 요구는 합격이라는 거죠. 합격이 됩니다. 근데 입주 조건 네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네 가지 맞죠? 무주택이어야 되고 아까 소득 기준 충족까지는 여기까지는 됐죠. 맞죠? 그다음에 3번이 문제라는 거 3번.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무주택 세대의 요건. 요건이 뭐냐 하면은 당연히 주택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건물 하나 갖고 있다. 근데 전세는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되죠. 예, 건물 갖고 있다. 이거 알아보셔야 돼요. 건물 없으셔야 됩니다. 이 건물도 재산으로 치기 때문에 나중에 조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그다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기준 중위소득, 소득이 이제 이거는 뭐 누구나 합격이 되겠죠. 예. 자, 자산 기준. 여기서 많이 탈락하는 부분이죠. 자산 기준. 부동산 자산 기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다면 상관없는데 뭐 건물 하나 갖고 있다 내 명의로. 그러면 근데 그게 2억 1,500만 원 이상이다 하면은 탈락되는 겁니다. 재산이 많다고 보는 거죠. 금융자산도 9,9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뭐 자동차 기준으로 뭐 3,6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내가 이제 전세로 산다. 그 전세 보증금도 자산에 포함이 된다는 건 아셔야 돼요. 무주택이지만 자산에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2억 1,500만 원이 넘어버리면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신 분보다는 재산이 없고 약간 이제 어렵게 사신 약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주택이죠. 임대주택이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순위 경쟁. 자, 1순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신 분.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사상위 계층, 장애인분들, 고령자 이런 식으로 1순위가 되시는 거고 2순위가 이제 무주택 기간이 기신 분들, 이런 분들이 2순위고 3순위는 일반이신데 거의 다 지금 이제 그 공급보다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1인 가구, 우리 독거 가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약간 이게 3순위까지는 힘드실 겁니다. 현재 힘드실 거고 지금 계속 지금 뭐 임대주택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그래서 우선순위 경쟁 추첨 조건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해서 우선순위 매긴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팁이 있습니다. 신청 팁. 자, LH 청약센터가 있고 각 지자체 주거복지 포털에서 공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 뭐 선배님들이 컴퓨터 못 하시고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테고 맞죠. 이런 거 자녀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자녀분들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뭐 통합공공임대 이게 맞게끔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예, 물어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 LH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주거복지 포털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신청이 필요하다고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지역에 따라 또 소득 자산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한번 이제 주거복지 사이트 모르시면은 그냥 동사무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전화하면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러시면 됩니다, 선배님들.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있죠.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일자리가 굉장히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으면 이거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정말로 빨리 늙거든요. 일자리가 있어야 활력을 찾습니다. 자, 일과 사회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유지하고 소득을 보완하고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회적 고립 완화, 건강 유지, 소득 보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독거 1인 가구가 독거로 이제 혼자 지내고 이제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대화 단절, 두절해요. 그냥 혼자 지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서로. 주위에 누가 뭐 하는지도 몰라, 맞죠? 나도 내 주위에 누가 옆집에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맞죠? 그런 상황에서 이 고립이 굉장히 이게 심각한 겁니다, 고립이라는 게. 그래서 이 일자리, 사회 활동을 통해서 선배님들이 다시 제2의 그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활력을 되찾고 인간관계, 사회관계, 커뮤니케이션을 확보하시는 거죠. 맞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활동, 예, 일자리가 없으면 힘들어요. 저희 아버님도 아직까지 일하고 계세요.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되셨는데. 자, 공익활동형, 요거는 이제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바로 되는 겁니다. 공공근로라 그러죠.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환경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뭐 그런 거 청소하시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앞에 이제 그 노란 조끼 있고 맞죠? 어르신들 이제 빨간 탁 이렇게 그 깃발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등 바뀔 때마다 이렇게 탁 이렇게 지킴이
이분들 다 이제 공공근로 활동하시는 겁니다. 예, 요런 거 하시면 돼요. 요런 거 하셔도 소득이 보완되죠. 한 달에 한 30만 원 가까이 보완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형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요런 것도 있는데 복지시설 지원, 뭐 보육도움 요런 부분은 또 그 저기 동주민센터에서 또 이렇게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면은 또 연결시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한테 예, 자세히 물어보시면 돼요. 나는 공공근로 이거 말고 다른 일도 있나? 이래 물어보시면 됩니다. 공공근로 말고 다른 일도 있니? 다른 일도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일 뭐 있냐? 내가 공공근로는 조금 내가 뭐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한번 찾아봐도 그럼 요렇게 찾아봐 줍니다. 예, 아시면 돼요.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참여 자격이 있죠. 참여 자격.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 있죠. 기초연금 수급자. 자, 그럼 소득이 어느 정도 많으신 200 소득이 소득 인정액이 많으신 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거는. 예, 그렇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하위 70%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맞죠? 예.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맞죠? 그분들만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가능하시고. 근데 이제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참여 제한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이거 받기 위해서 일도 못하고 그냥 나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러더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데 요거는 좀 약간 개선이 돼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예. 자, 만 60세 이상이면 민간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직업학교 있죠. 직업학교라든지 폴리텍 대학. 요것도 직업훈련 전문 학교죠. 요런 데 이제 그 학교를 다니시면서 이제 자격증 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취업을 하시는 거예요. 요런 거는 수입이 괜찮습니다. 요런 거는. 요런 거는 다시 제2의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 이제 완전 수익형입니다. 예, 돈이 이제 그대로 꽤 돼요. 이제 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우리 젊은이들하고 비슷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참여 제한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데 요거 요게 이제 왜냐면 생계급여를 그만큼 이제 보장을 해 준다는 거죠.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이걸 받는다는 거는 내가 일을 못하는 지경이 왔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일단은. 생계급여라는 게. 일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건데 이분들이 노인 일자리 참여 자격이 있나? 요게 좀 분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계급여가 충분한가? 어르신 한 분, 선배님 한 분 사시기에 충분한 돈이 되는지 요걸 따져봐야 될 거고 일단 맞죠. 그다음에 아니면 요거와 일자리도 병행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뭔가를 조금 조율하는 방법 저는 충분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으면 활력을 잃습니다. 하루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리 생계급여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사람 아니야 그냥 독방에 감옥에 가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자유를 박탈하는 거지. 자유를 박탈. 일을 못하게 자유 박탈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도. 예. 자 그래서 우리 노후를 재정을 안전하게 예, 이렇게 수익화시키기 위해서는 1단계 국민연금 자 평균 67만 원 더 받는 분도 계십니다. 더 작게 받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대한민국 평균 2025년 기준으로 67만 원 수준입니다. 그 다음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죠.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받으시면 그러면 총 받은 금액 107만 원이죠. 107만 원. 107만 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내가 나가는 지출을 확 줄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비용 많이 없겠죠. 그러면 여기 공공임대 살면은 뭐 월세 한 4만 원 정도 나갑니다. 맞죠? 관리비 뭐 이러면 한 달에 한 10만 원이면 됩니다. 10만 원. 그러면 107만 원, 10만 원 빼면 97만 원 남죠. 그럼 일자리 공공근로 하더라도 30만 원 받을 수 있잖아. 그럼 97만 원에서 97에서 공공근로 30 다음 얼마입니까? 이러면 127만 원 확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는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 비교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예. 좀 크게 소비 안 하는 이상은 충분히 사실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내 취미생활 충분히 즐기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예. 돈 많이 안 드는 취미생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 전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사회활동,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대화, 예, 사람 만나서 즐거운 놀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참고 출처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보도자료, 복지로 LH 지자체 주거복지 포털, 지자체 노인 일자리 모집 공고 이렇게 출처를 했습니다. 선배님들. 자,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그러면 좋은 저녁 되십시오.